2교시 하겠습니다. 2교시는 좀 집중해 주 2교시하고 3교시는 집중 좀 해주셔야 돼요. 신고서 이런 7점짜리입니다. 일단 부분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고서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실 분들은요, 그냥 그 뭐죠? 혹시라도 이거 메뉴 보실 분들은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켜놓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 맨 위에 있는 놈입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놈. 날짜는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셔도 되는데 10월 여기 비어 있네요. 여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신고서 보실 분? 자, 보시죠. 이제 매출 쪽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 쪽. 여기는 유형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정도 유형 가지고 해보죠. 7점이에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빨간색이 매출 세액입니다. 잘렸는데 9번 어차피 여러분들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여기 있고요. 자, 여기 과세가 있고 여기 10% 과세 매출이 되겠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10% 과세 매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부터 6번은 영세율 매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기 7번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도 확정 신고 때 신고를 포함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미 했었을 텐데 우리 대손세액을 가산하거나 감소시키는 건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 1번 보시면 1번 제목이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매출 쪽에 과세 유형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한 10% 과세 매출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유형 11번 과세가 되겠죠. 1번 입력하시는 건. 자, 그다음 우리 실기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내지 않습니다. 넘어오시고. 자, 그다음에 3번. 여기. 자, 여기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했는데 10% 과세 매출했다는 뜻이잖아요. 3번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매출 쪽에 카과나 현과가 되겠죠. 그거는 3번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금액이고 여기는 세액이잖아요. 여기는 공급 가액이요. 부가가치 제외된 금액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공급 대가다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실수하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 있죠? 이 기타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매출 쪽 기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타. 또는 이 가로 안에 정주 영수증 외 매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주 영수증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 서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 서류 아닌 매출분이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 과세 매출 했는데 증빙이 없는 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는 건 증빙이 없는 겁니다. 무증빙 10% 과세 매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적격 증빙 아닌 10% 과세 매출이다 그 뜻이거든. 4번이 종합하면 건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쪽에 건별은 여러분들이 4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우리가 여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매출 쪽에 영세죠. 대국시 농장 구매가격에서 얘기한 매출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영세율 기타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우리가 영세율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외국으로 수출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6번은 주로 우리가 매출 쪽에 수출을 넣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7번.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때 입력하는 겁니다. 7번이. 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뭐냐면 오른쪽에 명세가 있어요.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는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건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왼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뭐가 뜰 거예요. 7번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7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말로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을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할 때 33번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닌 10% 과세 매출을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하는 거는 34번에 넣으시는 거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예정신고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을 했는데 그걸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할 때 35번인 거고요. 됐죠? 36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닌 거 있죠? 그 매출을 예정 신고 때 했는데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할 때는 36번에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죠? 타로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잖아요. 그럼 확정 신고 때 할 때 해당자만 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여기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이거 왜 안 했지? 네, 우리 이거 말로 때울게요. 뭐냐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납부를 줄이는 거죠.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 납부를 줄이려면 매출세액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납부를 덜 하려면 줄어야죠. 줄이니까 여기에 음수로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되면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토해내니까 납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납부가 올라가려면 여기가 증가해야죠. 매출세액이. 그때는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매입세 받겠습니다. 매입세.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매입 아까 우리 방금 했던 매출은 과세하고 영세가 구분이 돼 있죠. 매입은 과세 영세 구분이 없어요. 아시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10번은 그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 아닌 매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걸 우리가 매입을 했다 라고 하면 10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유형했었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세 공제가 51번 과세였고 세금 계산서 받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52번이고 이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과세하고 영세가.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54번. 그죠? 요거 감가상각자산 아닌 매입에 10번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매입 쪽은 감가상각자산 여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많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똑같아요.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맞는데 감가상각자산 매입하고 세금 계산 받았을 때는 11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신고 때 할 때는 우리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게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이미 했었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불공제를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물을 한 번 더 입력해 드러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냐면, 이거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보시면. 요게 이해가 되셔야 낚시를 안 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비영업용 소형습 예를 들면 사례 1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있죠. 차를 매입하고 얼마라고 할까요? 부가가치세 매입하고 부가가치 얼마라고 하냐 그냥 100원?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네, 부가가치세 별도.
시험에는 이렇게 VAT 별도라고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별도를 100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는 거. 얘는 세금 계산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일단은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보이시죠? 바로 집어넣으셔야 돼, 수식은에. 무조건. 맞죠?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승용차니까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100원과 10원을 일단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또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내가 매입세 공제받을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100원, 10원 입력값이 많아서 매입세 공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사례 2번. 이거는 이걸로 할게요. 색깔을 보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했대요. 근데 뭘 받았냐면 이번에 신용카드 전표를 수령한 거예요. 두 번째 달에. 하고 있죠? 혹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죄송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되는 세금계 그 밖에 불공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되는 것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안 넣었는데 불공제잖아요. 불공제니까 여기다가 100원, 1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매입세 불공제는 납부를 더하라는 거예요?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는 납부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납부를 더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건 한 번 더 입력해서 드러내는 거고 입력 안 한 건 안 입력해야 여러분들 그대로인 거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집어 넣었다가 한 번 더 드러내시는 거고 세금 계산서 아닌 불공은 입력 안 하고 여기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대로인 거죠, 매입세.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원, 10원 하시는 게 아니라 입력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시죠? 나중에 해보면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납부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납부세가 먼저 올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납부를 더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맞죠? 매입세를 빼주는 건 납부를 줄여주는 거고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 불공제는 납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입세가 안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되시겠죠? 뜻입니다. 다시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왼쪽에 입력을 하려면 오른쪽에 입력이 돼야 왼쪽에만 자동 반영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명세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여러분들. 얘는 5시 방향 쪽에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의 상세 내역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애들 상세 내역이거든요. 여기에 입력을 해야지만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잡힌 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여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가 저번 주에 배우셨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수령명세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에. 아시죠? 그럼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입력하시는 겁니다. 주로 카과나 현과가 되겠죠. 물론 감가상각 자산 아닌 매입이냐 감가상각 자산 매입이냐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의제 매입세 공제. 최근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뭐 100만 원. 유제 매입세 공제되는 게 10,000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0만 원, 10,000원 입력하는 문제였어요, 실제. 아셨죠? 이거 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그렇게 안 줬다. 죄송해요. 어떻게 줬냐면 내가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해서 뭐 104만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4만 원. 근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제조업이래요. 그러면 104만 원이면 중소기업 제조업이 공제율이 몇이죠? 중소기업 제조업 104분의 4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4만 원 입력하고 공제된 건 4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업종 주고 매입액만 준 거예요. 여러분 세액은 여기다 별도 입력하셔서 구하셔가지고 공제율 구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클릭하면 알아서 또 명세서가 뜨거든요. 오른쪽에 좀 이따 저랑 같이 할 건데. 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불공제되는 게 꼭 100% 불공제만 있는 게 아까 겸용사업자 불공제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16번을 클릭하면 이게 1시 방향 쪽에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50번만 내요. 전액 불공제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가 되는 것은 넣으면 알아서 16번 작성하면 됩니다. 아시죠? 항상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건 오른쪽에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이게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가산세 없는 거. 자, 그럼 우리 교재 가지고 가산세가 없는 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저자분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558페이지입니다. 558. 558페이지. 자, 558페이지 가시고. 자, 558페이지에 거기 2000번 배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2000번 배움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문제 좀 같이 읽어볼게요. 558페이지는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가산세가 없는 게 그나마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보죠. 8번. 질문이 이제 1번 죄송해요. 자, 읽어보면.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일단 부가가치 신고 작성하고요. 보니까 단 관련 전표 입력 및 부속서류 작성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 부속서류, 신고서를 다 묻는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그렇게 내고 최근에 그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항상 메인 매출 전표 우선이에요. 그거 일단 거래가 일어나면 메인 매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부수서 작성하고 신고서 우리가 언제 하는 거냐면 다음 연도 25일 그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죠? 전표, 서류, 신고서 이렇게 아셨죠? 잘못이면 나중에 반대로 만약 그냥 순서 무시하고 입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뻘짓 다시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뭔가.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하지 말고 관련된 부속 서류도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리얼 신고서만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신고서 들어가 보시죠. 자, 날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되겠네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 저자분이요.
그 여러분 좀 바꿔주실게요. 어디냐면 그 문제 있죠. 그걸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아니라 2기로 좀 바꿔. 2기로. 좀 실제 문제처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여기 1기를 2기로 좀 돌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날짜는 7월달부터 9월달이 될 겁니다.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되셨어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신고서 문제는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그 매출 자료 좀 볼게요. 첫 번째 점. 자, 거기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점 보니까 거기 제품 매출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2억 4천만 원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10% 과세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점은 몇 번에 입력하시면 될까요? 신고서 몇 번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돼요. 신고서 몇 번 입력하면 될까요? 잘했어요. 1번이죠, 1번? 그죠? 신고서 1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친절하게 줬지만 조심하실 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누기 1점이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번호 좀 불러주시면 돼요. 네, 이걸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해당 난에다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제품 카드 매출 판매액이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얘는 우리가 10% 과세 매출하고 카드 매출한 거죠. 그죠?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잘해.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얼마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3번에 300이 되겠죠.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3번. 400만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볼게요. 자,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 5천만 원이 있답니다. 이건 어딜까요? 응? 1번입니다. 왜냐면 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매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번에 5천만 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볼게요. 자, 당사의 제품 원가는 700만원, 시가는 1000만원을 매출처에 무상 제공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외출에 있죠? 거래처에 접대한 건데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번째 점을요, 우리가 이걸 단축공급이라고. 단축공급 맞죠? 왜냐면 매출 쪽에 있으면 우리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줄 거예요. 매입세액을 당초에 공제받고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접대 목적이면 왠지 매입인데 매출 자료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간주 공급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간주 공급 맞죠, 여러분들? 간주 공급이면 얘는 어떤 걸로 과세하죠, 여러분들? 원가, 시가. 시가죠, 시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약속 안 지키면 제재해야 되는 시가. 그럼 얘는 몇 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왜냐면 간주 공급은 실제로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빼앗는다, 여러분들. 거기서 달라고 하면. 그래서 간주 공급은 10% 과세 매출 맞죠? 공급으로 오는 거니까. 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하는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별이죠, 건별. 유형이. 건별이니까 4번을 집어넣어야 돼요. 4번에. 금액은 시가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자주 틀리시는 부분이니까. 1000만 원.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 점. 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게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근데 여러분 매출 쪽은 감가상각자산하고 구분할 게 없어요. 매출 쪽은요. 그죠? 몇 번에 집어낼까요? 다섯 번 됐죠. 네, 얘는 10% 과세 매출하고 세금계에서 발급한 거죠. 네, 보시면 매출 쪽은 감가상각자산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몇 번에 집어넣으시면 될까요? 1번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매출 쪽이 과세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2억 5천. 네, 1,000만원 더 얹어주시면 되겠죠, 1번에다가.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좀 여러분들 좀 핵심이에요. 근데 좀 문구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보면.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9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건 9천만원이래요. 자, 이 중에서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7,500만원은 일반 매입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 그럼 이 뜻이죠. 우리가 접대 목적은 감가상각자산 일반적으로 아니죠, 여러분들. 접대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사실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9천만원 중에 7,500만원은 일반 매입이고, 맞죠? 나머지 1,500만원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인데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7,500원에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500만원 있다 그 뜻이죠.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10번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 있잖아요. 여기 10번이요.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금액을 7,500이에요?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500 빼서 7,000이에요? 7? 7,500일까요? 7,000일까요? 7,500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 7,500이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아셨죠? 그래서 10번에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금액은 7,50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7,50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은 여러분들 세액 계산이 자동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영세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도 별도로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었죠. 그러면 750만원 내겠네, 세액은. 네, 되셨어요? 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 500만원만큼은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드러내면 되냐면 16번에서 한 번 더 드러내셔야 됩니다.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는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 16번 클릭해 보시면 그 16번에서는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16번 같은 거 클릭하시면 그 오른쪽에 명세가 떠요. 여기 한시 방향 쪽에 명세 뜨는 거 보이시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50번부터 52번까지인데 우리 시험은 거의 50번이에요. 전액 불공제. 방금 했던 건 여러분 접대비니까 전액 불공제, 전액 불공제. 그렇죠? 그럼 50번에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500 입력하시면 되겠죠? 500만 원과 세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 16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무슨 말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자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까 기계장치 있었죠? 1,500만 원이요. 그죠? 그럼 얘는 11번에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감가상각, 그리고 여기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죄송해요. 이것 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전자신고세액공제 보이시나요? 얼마였죠? 여러분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요? 기억나세요? 10,000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홈택스로 신고했다. 아셨죠? 홈택스로 신고한 것도 전자신고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10,000원을 집어 넣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꼭 나올 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라고 까먹습니다, 실제로. 조심하시고 이것을 드린다고. 자, 다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이 1,500만 원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는 기계장치 산 거니까 뭐 불공제는 아니죠. 되시죠? 11번에다가 1,500만 원과 15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가산세 없으면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매입 쪽에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거기. 자,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매입 쪽은 항상 감가상각자산 잘 보셔야 돼요.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 아니고요.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럼 얘는 매입 쪽에 커버하죠.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 일단 몇 번 찍어야죠, 여러분들? 두 번째 점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신고서에. 14번입니다. 왜냐면 세금 계산서 아닌 공제 매입세이잖아요, 여러분들. 14번이 되겠죠? 그죠? 근데 14번에 입력을 해보시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입력을 해도 컴퓨터가 여러분 인지를 안 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5시 방향에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가 되는 매입세금이 있어요. 14번에. 있죠,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 입력을 하셔야 14번에 알아서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쪽이니까 의제매입은 아니죠. 의제매입은 면세로 사와가지고 과세로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41번이 되겠죠. 일반 매입 원재료니까. 조심하실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기 때문에 금액은 600이 되겠죠. 금액은 600만 원, 세액은 60만 원 이렇게 쪼개시면 될 겁니다. 이제 되셨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매입 자료의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2천만 원이 있다. 그럼 얘는 매입 쪽이 영세죠. 매입의 영세율 세금 계산 받는 거니까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매입 자료의 세 번째 점. 매입 쪽은 과세 영세 구분이 없어요.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돼 있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원재료를 구매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매입 쪽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2천만 원 더 얹어 주셔야 되겠 10번에다가. 그리고 조심하실 게 영세율이니까 매입세 부담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매입세 고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기타 자료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료처럼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세무 1금용이에요, 세무 1금용.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번은. 그 기타 자료를 무시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안 했는데 뭐를 안 했냐면, 쉬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쪽 아래에 가보시면 21번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그죠? 이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은 세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흰색밖에 활성화 안 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네,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일단 가산세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 좀 해보겠습니다. 가산세가 되게 있어가지고 찾아볼게요. 이게 가산세가 좀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다 있구나. 네. 이거는 풀어야 돼.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 738페이지. 네, 738페이지. 가산세가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들. 자, 738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그 2번 문제인데 그 맨 위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가로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가로 보이세요? 그 가로는 무시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738페이지 2번 있죠? 맨 위에 그거 가로 1 동그라미 1번 있죠? 매출 쪽에 가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배우시면 이거 시험 문제 쪽에서 가산세 중에서 아시죠? 자, 일단 회사 942번 회사 942번으로 세팅 좀 해주시고 나중에 가로 안에 있는 거 별도 설명할게요. 가산세 배우시고 나면 네, 해주시고 네, 시간은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10분 드려볼게요. 대부분 가산세가 좀 있어요. 네, 한번 풀어보실게요. 738페이지 2번.
열어보실게요. 자, 일단은 날짜 뭐 입력하실 못하실 분 없으실 거고, 일단 매출자 1번 보면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니까 신고서 1번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다 머리 잡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니까 3번에 신고서 3번.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정규중빙 미발급이니까 껌별이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내 영세율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부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5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은 해외 직수출이죠. 네, 직수출 요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니까 6번. 요게 식이요. 자, 6번은 뭐냐면 여기 대손색 대손색 공제를 받았던 채권을 회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핵심이 여러분 입력하실 때 여기에요. 그럼 여기 대손세액이야. 여기밖에 안 세액이 세액. 대손세액이에요, 대손세액. 그쵸? 근데 대손세액인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건 요거는 대손세액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고 채권 우리가 이거 못 받게 된 건 여러분들 채권이에요. 공급 대가. 공급대가야 공급대가. 이거 못 받게 되는 건 채권 내가 공급가액 2천만 원에다가 200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2,200만 원 못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액 쪽밖에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세액은 여러분 딱 눈에 봐도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50%밖에 회수를 안 했으니까 50% 다시 곱하셔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만 원 토해내는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토해내는 거니까 플러스를 입력하시는 거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식을 또 쓰자면 이거죠,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는 110분의 10이었잖아요, 110분의 10. 맞죠? 여기 대손세 공제 구하는 공식. 물론 세액을 받은 200만 원은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50%의 수익이 다시 50% 곱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0만 원. 만약에 문제에서 대손세 공제다라고 마이너스로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입니다. 자, 매입 자료. 자, 매입 자료인데. 자, 매입 자료는 여기 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이니까 얘는 일단 10번에 들어가시면 돼요. 10번에 3억과 3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핵심이 얘죠. 여기 이 3억 중에서 4억 2천만 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한 직업 업무 무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업무 무관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는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꺼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여기 16번 있죠. 네, 16번에 50번에서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들어내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여기
그렇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공제되는 내역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불공제 되는 거잖아요. 업무 구간이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입 자료에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이 있었죠. 여기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은 우리가 14번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14번에 41번. 그죠? 그래서 여기 14번에 41번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거 보면은요, 가끔 이걸 안 보세요. 기타 자료를 안 보시더라고요. 기타 자료를. 아시죠? 제가 아까 기타 자료 보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거는 세무 1급에서 나오는 애니까 보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기타 자료 뭐예요? 예정 신고 당시 미완급 대세액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애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예정 신고 미완급세.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산세가 없는 경우이면 요게 좀 쉬운 축에 속해요. 신고서 따지면 되시겠죠? 맨날 53분? 그러면 좀 10분 쉴게요.